안녕하세요. 아시아 턱걸이 챔피언 바벨라토르 리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턱걸이 20회에 도달하는 팁과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벨라토르에서는 단계별로 턱걸이 횟수 늘리기 교육 영상을 이미 제작해 놓았으니 본인 수준에 맞는 영상부터 마스터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훈련 방법은 마지막에 리쌤이 직접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잘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턱걸이 20회 도달하기 팁과 리쌤이 실제로 적용하고 추천하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훈련 방법은 리쌤 자신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루틴이지만 20개가 꼭 필요하신 우리 체대 입시, 경찰 공무원 시험 20개의 벽을 깨야만 했던 그분들한테 적용하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던 루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15회의 벽을 깨고 20회 이상 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팁, 중량을 적용하라. 중량은 헬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맨몸 운동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던 훈련법이며 몸의 기능을 키우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줍니다. 맨몸 운동에서 중량을 다루는 것과 헬스에서 중량을 다루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헬스는 특정 부위에 고립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수축을 만드는 반면 맨몸 운동은 몸 전체적으로 수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헬스에 대비해서 맨몸 운동에 중량을 추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다만 몸 전체적으로 많은 자극을 주고 조화로운 발달을 이끄는데 큰 이점을 주기도 합니다. 단 효과가 큰 만큼 적절치 못한 훈련 방법이나 중량의 추가가 부상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전략적인 훈련의 빈도와 영양 섭취입니다. 매일 턱걸이를 하면 횟수가 계속 늘어날까요? 리쌤은 외람되지만 하루에 200개씩 4년 동안 우직하게 트레이닝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주일에 2회에서 4회 정도만 트레이닝을 하고 리쌤과 비슷한 정도의 횟수를 가진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훈련의 빈도의 중요성, 휴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매일매일 턱걸이를 하면 매일매일 횟수가 증가한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내려놓으세요. 영양 섭취도 전략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적절한 탄수화물과 적정한 단백질, 영양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단백질은 중요하니 제가 짚어드리자면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시는 인원이라면 내 체중 곱하기 1.2에서 2.0g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초보자일수록 더 많은 단백질을 챙겨라라는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단백질 섭취와 탄수화물 섭취 가이드라인은 리쌤 블로그에 이미 있으니 본문에 리쌤이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팁, 협력근에 주목하라. 턱걸이는 주로 쓰이는 근육, 주동근이 등입니다. 다만 등뿐만 아니라 전편에서 이 견관절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5회를 도달하신 분들께 리쌤은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두근과 삼두근. 닭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두근은 두 개의 머리가 있다고 해서 이두라고 하는데요. 이두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은 여기 요골에서 시작을 해서 오해돌기라고 해서 날개뼈 끝에 까마귀 부리처럼 생긴 곳에 붙어 있고요. 하나는 또 상완와 단절, 상결절, 좀 용어가 어렵죠.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자, 삼두는 3개의 머리가 있다고 해서 삼두입니다. 팔꿈치 뒷부분에서 근육이 붙어 있고요. 날개뼈 여기 아래 견갑골, 하결절 네,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날개뼈와 연결되어 있는 이 두 부위를 전략적으로 트레이닝 한다면 날개뼈의 안정화 또 이 두 턱걸이를 만드는 근육들이 강해지면 구성원이 세지는 거니까 당연히 횟수 발달에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더 쉽게 얘기해서 턱걸이는 등이 많이 쓰이지만 당연히 팔 근육도 쓰이기 때문에 이 두 부위가 발달하면 훨씬 더 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팔씨름 선수가 턱걸이 하시는 거 본 적 있나요? 오늘 얘기했던 리쌤이 협력근, 이 이두와 삼두에 주목해서 보신다면 팔씨름 하시는 분들이 턱걸이가 이래서 세구나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왕초보 단계에서는 근신경계 발달을 위해서 잦은 트레이닝을 한 반면 15에 도달한 지금은 우리 주 3회, 그렇죠? 뭐 월수금이 좋아도 좋고요. 휴식을 적절히 배합해서 따라해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훈련 시작해 볼까요? 자신의 체중의 10%에 해당되는 물체, 리쌤은 70kg니까 7kg짜리 덤벨을 준비하겠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주시고 메어주세요. 꼭 덤벨이 아니고 책이나 다른 물체여도 상관없습니다. 세 가지 운동을 연달아 하실 건데요. 첫 번째는 가방 풀업 맥스입니다. 10%의 물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때문에 완전한 데드행보다는 숄더 패킹을 주시고 팔꿈치만 다 펴주세요. 쉼 없이 바로 딥스 맥스로 갑니다. 가동 범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시고 우리 유연성 훈련에 집중해주세요. 이 세 가지 운동을 연달아서 하시는 이런 훈련 방법을 헬스에서는 트라이 세트라고 합니다. 이 훈련 방법은 굉장한 큰 자극을 주는 반면에 아직 도달이 안 되신 분들,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 15회에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버거울 수 있으니까 꼭 15회 도달하시면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방 인버티드 로우로 갑니다. 가방 인버티드 로우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리쌤의 이전 영상을 보셨으면요. 배에 힘을 주셔야 되고 엉덩이 또한 힘을 주셔야 됩니다. 휴식 없이 이 세 가지 운동을 연달아 가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를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실시하시는 것을 한 세트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세트를 하고 그 다음 훈련으로 넘어갑니다. 휴식은 이 루틴과 루틴의 휴식은 1분으로 둡니다. 자, 다음 가방 패럴렛 풀업입니다. 5회 실시하겠습니다. 굉장히 리쌤이 좋아하는 그립의 위치이죠.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딥스 5회 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지쳐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리쌤은 지쳐있지 않습니다. 제가 마치 15회에 갓 도달한 사람인 것처럼 제가 느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방 패럴렛 이두, 그렇죠, 또는 해머컬이라고 하죠. 10회 실시합니다. 방금 이 세 가지 운동도 쉼 없이 실시를 했습니다. 트라이 세트로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헬스 운동도 가르쳐 드릴 텐데요. 팔꿈치 위치 중요합니다. 고정해 주셔야 돼요. 다시 1분간 휴식합니다. 가방 친업 둘, 셋, 넷, 다섯. 네, 훈련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다음 가방 푸시업으로 갑니다. 척추 중립 신경 써주시고 가동 범위 신경 써주시고 5회 갑니다. 바로 가방을 벗어주시고 가방 우리 이두 컬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전에 했던 해머 스타일이 아니라 원래 이두 하듯이, 그렇죠, 그립을 윗방향이 보게끔 잡아주시고요. 어깨가 실룩거리지 않게, 또 팔꿈치가 너무 앞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주의해주세요. (1분간) 휴식. 그리고 다음 루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루틴입니다. 가방 푸시업 맥스. 바닥에 몸이 닿아도 관계없습니다. 절대로 다치지 않아요. 이 정도 수준이 되셨다면 절대로 다치지 않습니다. 딸릴 때까지 실시하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 맥스 이후에 가방 이두 맥스로 바로 넘어갑니다. 네, 숙련자 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법한 굉장히 자극이 높은, 또 성장이 높은 훈련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방 이두 맥스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리는 겁니다. (20회) 턱걸이, 그것은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행한다면 20회를 넘어 30회, 40회, 50회 그 이상을 도달할 것입니다. 더욱 강력해진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운동신념 가지고 파이팅!